자, 이제 제가 맡은 4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네요. 섭섭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가장 큰 이슈죠. 언택트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택트 채용 시대에 맞는 전략도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죠. 역량 시대에 맞는 거 준비해야 되고, 또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맞는 거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필기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하라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상도 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언택트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용을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언택트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채용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언택트를 살펴봐야 되겠죠. 다른 측면이 아니라. 그런데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언택트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언택트 시대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 방식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맞게 취업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언택트 채용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든 요인들.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착시킨 요인들이 훨씬 더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 채용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언택트 채용의 핵심 포인트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언택트 채용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든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정말 효과적인 기술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참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근데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좀 그 일자리 측면에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언택트 시대에 그 해당되는 조건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언택트 채용을 유지를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이유는 왜 그렇죠? 언택트 시대가 끝났는데 왜 언택트 시대에 임시 방편적으로 썼던 방법을 앞으로 계속 쓰게 될까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미리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죠. 이거 역시 몇 년 전부터 우리 삶에 갑자기 쳐들어온 그런 책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면서 슬며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을까? 우선 우리는 호모사피언스들입니다. 여러분들 호모사피언스죠? 혹시 크로마뇽이나 호모 에렉투스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는 호모사피언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머리가 제일 좋으면서도 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노동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노동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인간이 노동을 대체하려는 노력과 함께 하기 전에, 노력을 하기 전에 노동은 언제 시작됐냐면 이 1차 산업혁명. 이때까지 호모사피언스가 지구에 나타나서 19만 년 동안은 노동이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란 건 이거죠. 본래적 최근에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의 노동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동안 우리의 그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죠. 이게 노동이죠. 근데 19만 년 전 농업혁명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호모사피언스들은 현재의 의미에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뭔가를 했다고 해서 누가 대가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배고픔 또 죽음에 해당되는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뿐이에요.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다른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약 1만 년 전에, 1만 년 전부터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해서 노동을 시작을 한 거죠. 즉 농업 노동이란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간의 근육 노동의 시작이었어요. 농사를 한번 져보면 근육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노동에서, 근육 노동에서 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축을 데려다가 뭐 사자를 데려다가 한 건 아니지만 좀 유순하면서 힘도 세고 말도 잘 듣고 그럼 뭐 돼지, 말, 소 이런 가축들을 통해서 근육 노동에 해당되는 그 근육 노동이 주는 고통에서 조금씩은 벗어나왔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50년 전 드디어 인간의 근육 노동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상당수 대처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을 했죠. 와트와 에디슨이라는 호모사피언스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로봇, 특히 최첨단 그 기술과 그런 IT 기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이제는 인간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희망하고 소원했던 근육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업들이 누구죠? 우리를 채용하는 이 기업들이 고정비를 최소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곳이 사기업들이잖아요. 사기업들. 이 사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근육 노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고정비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였는데 특히 그 근육 노동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뇌 노동, 우리와 같이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앞으로 맡게 될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래도 좀 생산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그 스스로의 선택일 텐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 두뇌 노동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두뇌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는 지금까지 발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차 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진 것 중에 AI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드디어 이 AI가 두뇌 노동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정도의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이 굉장히 똑똑해진 로봇이 결합이 됐을 경우 이제 인간은 정말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국가가 우리한테 줘야 된다. 먹고 살 것들을.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차 혁명 시대에 오면서 이번에 언택트의 그 채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게 다 뭐죠? 바로
언택트 시대의 핵심은 온라인이죠. 화상을 통해서 사람을 면접을 보고 필기시험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으면 하고 싶어도 이 언택트에 맞는 채용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AI,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5G, 특히 5G,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4차 혁명 시대가 바로 언택트 채용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요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인공지능 역시 지금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드디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와 인공지능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위험이 없죠.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럴 위험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빠져 있고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면접을 보고 그 결과 좀 알려줘.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온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이 인공지능 면접관.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관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는 준비를 또 하셔야죠. 그리고 혹은 특히 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빅데이터가 언택트 시대에 정말 많은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의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졌다. 물건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도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채용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빅데이터만큼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뭐 이런 뭐 것들이 언택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 언택트 채용 방식을 계속해서 자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면접관 역시 언택트 시대의 핵심이고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라진 뒤에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4차 혁명 시대 플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벽한 언택트 시대의 조건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강제로 국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업도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해라. 지금 국가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택트 시대를 제대로 만든 요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4차 혁명 기술이 지금 기반이 돼서 우리가 그래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택트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이 언택트 문화, 일상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됐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기분도 썩 좋지 않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고 어쩌면 더 예전보다 뭐 편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인식을 갖는 젊은 사람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 어쨌든 이 일상화라는 건 뭐냐면 한번 어떤 그 패턴이 일상화가 되면 일상화된 패턴이 만들어지면 언택트 시대가 끝나도 이것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채용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요인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언택트 시대에 채용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언택트 시대가 끝나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아마 이때 몇 살이었나요? 지금부터 12살 전이니까 뭐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IMF 외환위기는 1990년대 말에 나타났죠. 이때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살에 3살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였을 겁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 이런 세상 다시 오면 안 돼. 그래서 어렵게 극복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준 기업들이, 특히 이 기업, 이게 지금 기업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들이 얻게 된 손실, 고통, 이런 것들을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100이면 지금 134.4, IMF가 100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128.5나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때 받았던 타격이 계속 될 거란 얘기죠. 당장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전 인류가 코로나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기업들 역시 갑자기 예전의 어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통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도 않았고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이게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기업들이 받을 타격까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기업들이 겪게 될 고통들은 3년, 아니 5년, 아니 10년 이후 계속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기업들이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그나마 줄어들었는데 채용에 필요한 채용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언택트 채용 시대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고 AI한테 인공지능을 맡겨보고 화상 면접을 보고 삼성그룹 같은 데서 온라인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더니 채용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하자. 게다가 채용 비용을 줄이면서도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막 필기 보고 면접 사람들끼리 만나서 보고 합숙 면접 보고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자신감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타격을 입은 영향에서 계속 있든 없든 간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방식으로 이번에 언택트 채용이라는 이 좋은 방식을 찾아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택트 채용 방식은 앞으로 계속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잠깐 코로나와 함께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역량 기반의 채용 플러스 언택트 채용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언택트 시대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 기존의 언택트 시대가 아닌 시대의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서 선택했던 그 과정들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